지난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교계도 각 교회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통일을 미리 살아보는 주빌리 아카데미가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3주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탈북 청년과 한국의 청년들은 먼저 통일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 아직 프로젝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한 국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 성인 10명 중 8명은 지난해를 보내며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고 느꼈답니다. 그중 우리나라와 브라질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북핵 문제나 대통령 탄핵 등 환경적인 요소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불안의 요인은 날마다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비전 선포,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터 전해드립니다. 극심한 물난리를 겪은 충청북도에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계도 청주 지역 복구 작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 담장이 무너지고 차량이 침수됐으며 목회자의 사택에도 물이 찼습니다. 청주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극심한 피해를 입은 청주 지역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침수됐던 사택에 진흙을 걷어내고 건조를 위한 가구를 옮기는 등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재건에 힘씁니다. 봉사에 참석한 조병한 집사는 재건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민의 아픔을 감싸 안으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절실하게 자원봉사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폐허에서 망연자실했던 지역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자신의 일처럼 복구 작업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해 입으로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쓸려나간 상태에 버려야 되는 상황.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때로는 책도 이제 거의 많이 버린 상황이거든요.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또 동네 분들한테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어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월요교회와 생명자연교회 등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물폭탄이 남기고 간 상처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지만 휴가도 반납한 채 이재민을 돕기 위해 나선 교회와 군부대 등의 자원으로 주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라이프센터가 설립한 스탠바이 재팬이 서울 영동교회와 일본 센다이 지역교회와의 교류를 위한 2017 일본 겨자씨 가정축제를 개최합니다. 일본 센다이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근배 선교사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힘썼던 스탠바이 재팬의 장기적인 도움과 후원으로 두 나라 교회의 교류가 시작됐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양 나라 간의 이해와 교류를 넓혀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017 일본 겨자씨 가정축제는 센다이 지역교회 청소년들이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서울 영동교회 고등부 여름수련회에 참석해 한국교회 청소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동성애 동성혼 개헌안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대표자 회의가 상반기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시청 내 무슬림 전용 기도실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국 면허증을 쉽게 발급받고 모국어 면허증도 사용 가능하게 해달라는 안건도 발표됐습니다.
민주화 통일운동에 헌신한 문익환 목사의 생전 자택이 박물관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상근 목사는 탄생 10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고인의 삶의 자취와 신앙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다음 달 5일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제3회 바피스메이커 행사를 개최합니다. 순수 민간 평화통일운동인 바피스메이커 행사에서는 올해부터 남북한의 민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쌀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월 31일부터 필리핀에서는 남북 청년이 함께하는 주빌리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의 오일준 선교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이번에 열리는 주빌리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빌리 아카데미는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3의 지역에서 남북의 청소년,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해가고 하나 되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주빌리 아카데미는 5기까지 훈련이 마쳐졌고 기수별 10여 명의 남북 젊은이들이 통일 세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는 탈북 목회자 자녀들만을 따로 훈련하는 주빌리 아카데미 주니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탈북 청년들의 단기 선교도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가요? 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탈북 목회자이신 마요한 목사님 새희망 나루교회에 출석하는 북한 청년들이 한 주간 필리핀의 장기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필리핀의 열악한 빈민촌과 나환자 마을을 선교 계획이고요. 한인교회에서 특성과 간증 그리고 북한 출신 목사님의 설교가 있을 계획입니다. 필리핀의 열악한 환경을 보며 북한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기도 제목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알아가지 못한다면 통일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지역인 필리핀에서 남북의 통일 세대들이 동등된 입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남북 전쟁이 저희 주빌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예배함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빌리 아카데미는 통일 시대를 살아갈 탈북 청소년들에게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을 필리핀에서 공부하면서 신앙과 영어를 준비해 글로벌 리더의 제목으로 자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지내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이번 일정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곳곳에 참 많은데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로 꿈과 희망을 전하며 대학생들이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의 공연 현장 박예명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기독교 대안학교. 아이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업이 있었을 시간. 아이들이 모두 지하 대강당에 모여 있는데요. 손을 번쩍 들어 발표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고민하며 빈칸을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대학생 선배들의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 아직 프로젝트입니다. 다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아직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만나게 해줄 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 아직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데 삶을 일찍 놓아버리는 아이들이 아직 삶에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지체하지 않고 작년 말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를 살고 있는 선배 뮤지션들을 만나 연주를 듣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날 세 번째로 진행된 아직 프로젝트는 이야기가 있는 국악 3종주를 테마로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 공감한 3명의 선배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태평소 창작 신화위를 시작으로 가야금 창작곡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총 4곡을 들려주며 아이들과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정해져 있었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게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를 하고 또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자리에 있고 어디 위치에 있던지 항상 누군가에게는 한 명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전해주고 싶었었어요. 공연 중간에는 퀴즈와 카드 쓰기, 나눔 발표 등 이벤트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아직 나는이라는 카드에 빈칸을 채워 나의 이야기를 완성, 발표해보기도 하고 꿈노트, 캘리그라피 엽서 등 아직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나누며 존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 것 같고요. 그냥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연주하신 분들이 이제 꿈이 뚜렷해가지고 저도 이제 저 연주하는 분같이 이제 꿈을 뚜렷하게 하고 이제 제가 진정을 원하는 걸 하고 싶게 되는 걸 자극을 받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는 나 자신.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느덧 진정한 나를 만날 시간도 의지도 없이 경쟁에만 노출되고 있는데요. 1시간 남짓의 작은 공연과 이야기의 장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찰나에 찾아올 수 있듯 아이들이 진정한 나의 꿈과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1시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어린 새싹들이 사회에 이제 나와서 빛을 발해야 할 텐데 그 시작 단계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국악 공연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공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연 취지가 좋아서 그런지 분위기도 참 좋아 보입니다. 아직 프로젝트, 공연 이름도 참 이색적인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온 박영문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아직 프로젝트는 참 우리 아이들과 닮은 그런 이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꿈을 꿀 수 있고 아직 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분도요. 음악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아직 프로젝트와 함께 유사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분들이기도 한데요. CCM 아티스트 CPR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CPR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CCTV 방송에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러면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멋지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PR에서 노래를 맡고 있는 박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PR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이화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분들이셔서요. 네. 먼저 우리 CPR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CPR은 다음 세대 노래를 연구하는 예능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PR의 이름은 처치 프레이즈 레볼루션이라고 정했지만 처치 프레이즈 레볼루션. 네. 예, 근데 동시에 또 심폐소생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팀 이름을 논의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CPR로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아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청년 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좀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우리가 너네를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에게 다가가기 너무 힘드니까 한번 너희들의 언어, 너희들의 문화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의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이 창작물이었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고 또 관심 가지고 싶고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최근에 음원 차트도 그렇고요, SNS도 그렇고요, 아주 반응이 핫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이런 반응을? 되게 재밌게 이번에 저희가 발매한 오진예수라는 곡은 교회에서 관심 가져준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어떤 유머 사이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갑자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교회 쪽의 관심으로 넘어오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진예수가 대체 어떤 곡이길래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피아노를 좀 이동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활동 방향이나 궁극적으로 어떤 좀 꿈을 갖고 계신지를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런 곡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의 곡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의 곡이 만약 메시지를 벗어나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이 작업을 그만둬야겠죠. 저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이제 비판을 수용하면서 겸허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만약에 잘못된 길로 저희가 가고 있다. 그냥 저희가 정말 소위 말해 관심을 끌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면 저희는 이 작업을 계속 할 거고요. 예수님 잘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너희의 언어 쓰면서 같이 너희의 찬양 받기를 원하셔. 이렇게 거리의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조금 유명해졌지만 저희는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냥 그렇게 무명의 예배자로 네. 그렇게 예배하려고요. 참 마지막 그 무명의 예배자로 계속 예배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뭐 다양한 화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걸 떠나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조금 더 함께 고민을 하면서 들으면 더 이상 이런 오진 예수와 같은 것들이 논란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세대 간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더 유명해지셔서 인터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무명의 예배자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이 참 잊혀지질 않는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하십니다. CPR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전하고 싶다는 그 비전 찬양 사역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유명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안, 무기력, 패배감, 냉소주의. 어쩌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감정들일 텐데요. 에베소서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저자 권호 목사는 바울이 세상에게에서 영적 멘토인 바울을 통해 외부의 압박이 눌리지 않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는데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가르침을 총 3부에 걸쳐 현 시대 상황에 적합한 메시지로 풀어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청년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맨 땅에 헤딩해가며 포기하지 않고 청년 부흥을 이끈 4명의 목회자가 의기투합해서 은혜로운 사역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한 예배, 설교, 기도회, 수련회, 단기 선교 등 청년 사역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크게 4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초보 청년 사역자들에게는 길라잡이 역할을, 이미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살고 있던 폴 브랜드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만났습니다. 폴 브랜드는 필립 얀시의 13명의 영적 스승 중 한 사람으로 의학계의 노벨상인 엘버트 레스커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 책을 통해 인간 육체의 신비와 그 신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인간의 몸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목회의 치열한 현장에서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저자 한옥 목사가 크게 4부에 걸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로 교회가 당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했던 은혜의 시기에 선포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길, 그 길을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올여름은 섭씨 35도를 넘은 날이 근래 40년 사이 2배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도 굉장히 더웠는데 올해는 수치상으로 이미 작년 더위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게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철을 배거지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